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한 적도 있고, 남자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80% 이상은 여쭤보시는 것이 항문이 건강하면 몸이 다 건강하다고 항문 수술 후 통증이 심하다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죠.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이 통증이라는 것은 항문에는 두 가지 통증이 오거든요. 첫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있는 통증은 대개 한 일주일 정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변통이라고 해서 변을 보고 나서 자꾸 변이 마렵고 변을 보고 나서도 본 것 같지 않은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한 열흘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통증이 환자분들에게 어떤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항문질환 농양이나 아니면 치열 같은 경우는 통증 그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좀 덜 느끼는 편이고요. 비교적 통증이 적은 치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고 나서 원래 없었던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귀한 것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항문에 생길 수 있는 희귀한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병발해 있을 때 재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크론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호발 국가로 속해 있는 결핵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역 질환들, 혈액암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오래 가거나 낫고 나서도 새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것들이 더 오래 지속될 때 항문의 질환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80% 이상은 여쭤보시는 것이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술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분명 과음을 했을 때 이제 안 좋은 거고요.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는 뭐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2잔은 괜찮냐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많이 드시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눈이 붓거나 아니면 목이 좀 칼칼하거나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이건 점막에 부종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점막에 부종이 생긴다는 것은 항문도 마찬가지로 점막이기 때문에 부종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던 어떤 치질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은 평상시에도 항문 질환에 좀 안 좋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 지나서는 엄격하게 절주를 하거나 금주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좀 드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집마다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이제 공공장소에도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데가 이제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대신에 이걸 갖다 너무 오래 쓴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내에 어떤 변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쓰고 그다음에 힘을 많이 줘서 변을 갖다 완전히 빼내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항문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데를 쓰고 나서는 직장 쪽에 물이 남아있거나 살짝 그러면 그것을 설사로 좀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자꾸 변이를 또 느끼게 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데를 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꼭 집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변을 보고 나가야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항문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변이가 있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가까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참지 않고 바로바로 변을 보고 짧게 변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항문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항문이 건강하면 몸이 다 건강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예전에는 뭐 임금님의 변을 갖다 항상 검사하는 것이 의원의 일이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화장실에 절대 오래 앉아있지 않기.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치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좋아야지 이제 변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해야 되고,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잘 드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설사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곽광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는 과도한 음주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바뀐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어떤 수면 장애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을 하시고 푹 수면을 취한 다음에 그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변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치질이라는 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항문 주위에 조그마한 종기가 자주 난다고 하면서 집에서 좀 따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기인 줄 알고 고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10년, 20년을 좀 지내고 나서 계속적으로 염증이 조금씩 좀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째고 또
이제 치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발하고 그래서 치료 수술을 하게 되고 8번인가를 수술을 하고 저희 병원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복잡한 형태의 어떤 치료가 형성되고 다발성 치료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치료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문에는 조그마한 종기라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종기가 나더라도 간단하게 피부 부스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일 경우에 있어서는 자꾸 가지를 치고 더 복잡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치질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계속 고통을 겪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치질이라는 것 자체도 생활 습관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특히나 치료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치료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항문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항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